내가 차라리 순진했었다고 멍청했었다고 느끼고 싶어진다. 5년 6년 전쯤이었나? 서비스직에 있었던 터라 커뮤니티 같은 곳을 꽤 많이 들어가서 여담도 나누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알게 된 그 XX 자영업을 한다길래 감정고충 안다길래 그런 줄 알았다. 정신 차려보니 그 녀석을 만나고 있었고, 주말에 둘 다 바쁜 직업이다 보니 다른 날 보자 하니 다른 날은 자기가 안 된다고, 또 화를 내는 그 XX를 달래 겨우 다른 날 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 내 앞에서 폰만 하고 다른 짓만 하는 그 XX가 보였다. 그땐 나도 감정을 누르는 것에 익숙해진 터라 화를 최대한 자제하려 애썼고, 다투는 것 자체가 싫어 많이 참았습니다. 같이 간 휴가에서 꽐라가 되어 휘청거리는데 그 와중에 술을 또 먹으려 해도 참았고, 여름날 떼약볕에 힐을 신고 있는데 걷게 해도 참았고, 별로인 음식을 먹게 해도 참았고, 내가 준 음식을 맛없다고 눈앞에서 버려도 참았고, 자기 맘대로 내 몸을 추행해도 참았고, 자고 있는데 전화해서 욕을 해도 투덜거려도 참았습니다. 참고 정말이지 한계치가 올 쯤 그 녀석이 애착하는 게 있었는데, 리셀한다고 모아놓은 물품들, 뽑기방에서 뽑은 각종 물건들, 여행가서 산 한정판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방은 그야말로 그 물품들의 점령당에 있었고, 항상 팔 디딜 틈 없이 빼곡한 물품들의 기가 찰 무렵 대뜸 하나를 건네주길래 뭔가 했더니 가치가 없어 주겠다나? 어이가 없어 거절했더니 화를 참지 못하고 나를 밀쳐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주저앉은 나는 아랑곳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만나도 자신의 분노에 못 이겨 밀치거나 때리거나의 행동은 번번이 나왔고, 경황이 없던 나는 집에 와서야 몸에 상처를 발견했고, 험한 말이 나오려 했지만 그래, 불쌍하다, 그냥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퇴근 후 밥을 한 술 뜨려는데 갑자기 울리는 폰에 당황해서 받아보니 집 근처라고, 나오라고. 대뜸 내가 이 녀석한테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던가? 당연히 본가라서 안 알려줬을 텐데. 이 녀석의 성격이 슬슬 드러나자 모든 걸 감춰버리고 싶은 나는 직장 주소도 집 주소도 오픈하지 않으려 그렇게 꽤나 애쓴 것 같은데, 계속 울리는 전화에 모자만 대충 쓰고 나가자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됐어.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고 점점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얼굴. 야, 나 여기 3시간 걸려서 왔다. 어쩌라고. 참다 울컥했습니다. 억지로 쥐어진 케이크를 든 채 집으로 왔고, 역시나 며칠 후 새벽 내내 술을 처먹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들어가라고 끊어버리고 며칠간 생각이란 걸 했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안 되겠구나. 결심이 선 내 손에서 그만하자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나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화를 무섭게 낸 그 녀석. 씨발 죽고 싶냐고. 왜 네 맘대로 헤어지라 말아야. 죽여버린다 진짜. 그래, 내까지 게 꺼져준대잖아. 전화를 끊고 문자와 톡을 차단하고 그렇게 끝났다 싶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눈물도 나고 많이 지쳐버린 내가 불쌍하다 싶어 다독거리다 잠이 들었고, 하지만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이건 또 뭐지? 폰이 이런 적이 없는데 뭐가 문제인지 샅샅이 뒤집어 볼 때쯤 혹여나해서 들어간 스팸함엔 받으라고. 차단 풀어. 야, 10 센다. 10, 9, 1. 아씨, 받으라고. 안 받으면 찾아간다. 너 목숨 2개 아니지?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냐? 야씨, 좀 받아라. 이렇게 139개. 정말 미친놈인가? 일괄 삭제를 해도 남는 찝찝함. 초반이니 그럴 수도 있지. 2일 후. 아씨, 넘어져서 까졌다. 사진은 왜 첨부하는 건지. 불쌍히 봐달라는 건가? 그리고 진짜는 7일 후. 야, 내가 너 집 주소 모를 것 같지? 금방이라도 갈 수 있어. 숨을 테면 숨어봐. 갑자기 오한이 든다. 놀라서 폰을 던져버리자 옆 코너 동생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미친 거 아니야? 자존심 세고 지는 거 싫고 무조건 이겨야 사는 이 녀석은 이제야 다른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 같아 소름이 돋는데, 찝찝한 문자는 지워도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10일 후.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보낸 스팸 문자 하면 뒷모습에 나와 아파트 단지 사진. 야, 오늘은 의상이 별로네. 그 치마가 이뻤는데. 일터만 아니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내가 정말 노출한 건가?
아니 내가 뭘 실수를 했나? 그리고 모르는 번호에 온 문자. 기대해 이제 시작이니까. 어차피 너 번호 못 바꾸잖아. 온몸이 파들파들 떨려 구석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말 어디선가 나를 보는 것만 같은 그 느낌.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일단 퇴근을 했습니다. 머리끝이 묘하게 서는 느낌에 곧장 택시를 타고 근처 큰 경찰서로 향했고 이것만으로는 어려워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찰관. 아니 그렇다면 난 공포에 시달리란 말인가? 사색이 된 내 얼굴과 바들바들 떠는 손을 보곤 한숨을 푸시는 경찰관. 정 안되면 귀갓길 동행은 오늘 해드릴게요. 착잡한 표정으로 경찰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오자 놀라는 가족들.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기 싫었고 이젠 직장까지 찾아올까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 걸렸구나. 떨리는 손으로 모르는 번호는 죄다 차단으로 돌려놓고 혹시나 모르는 톡이 온 건 없는지 경계하고 무서움에 이불을 꼭 움켜쥔 채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니 그 이후 또 차있는 스팸 문자. 야, 밥 먹었냐? 커피 마시자. 나 여기 근처인데 올래? 기본 20개. 내가 번호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 번에 몰아서 보낸다. 한 번은 톡을 지우고 다시 설치한 일이 있자 득달같이 내가 맞냐며 확인하려 드는 것도 또 소름이 돋았고 1년, 아니 2년이 넘었나? 지금도 현재 진행 중. 이제는 패턴을 바꿨는지 하루에 몰아서 오거나 이틀에 한 번 간격. 지금도 또 문자가 와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23년 3월 4일. 이기적인 건 너잖아. 그럼 당당히 나오라고. 23년 3월 4일. 숨지 말고 나오라고. 23년 3월 5일. 매너콜. 고객님께 걸려온 전화가 있습니다. 아 또 넘어졌다. 상처 사진 첨부. 23년 3월 12일. 어차피 비워야 하는 스팸 문자함. 난 오늘도 스팸 문자함 열기가 두렵다. 언제 또 이 녀석이 문자를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